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CPI 한 방에 유럽 그리고 미국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유럽도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었고요. 미국도 장 초반에 오르다가 약간은 이제 탄력이 줄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CPI의 효과를 받은 시장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장 초반에는 달랐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3%, S&P 500 지수 0.7%, 나스닥 지수가 가장 이 중에서는 강하게 움직였죠. 1% 상승하면서 11,200선까지 올라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당연히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요. 그리고 최종금리 전망과 오펙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노동부에서 전년 대비 7.1%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장 최소폭으로 오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전망치가 7.3, 어제도 모닝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7.3보다도 더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0.2%만큼 더 내려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지난 9월입니다. 8%가 넘었던 게 CPI였었는데 지금 10월에 7.7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번 11월에 7%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 미국 노동부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요. 우선 전체 CPI가 빨간색입니다. 이게 이제 7.1이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변동성이 큰 품목을 말하는 게 이 음식도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높은 감이 있었지만 이번 CPI를 떨어뜨릴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계속해서 최근에 반등은 주고 있습니다만 $70 초반까지 계속 내려가게 되면서 이런 CPI에 대한 부담감을 큰 폭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이런 변동성 있는 품목들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 전반적으로 CPI에 대한 질적인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2% 정도 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던 이 녹색 근원 CPI가 되겠고요. 지난 8월 이후 최소치까지 역시 내려갔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들은 이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런 계획에서도 약간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전망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변수들이 많은 만큼 이 목표 물가가 2%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CPI가 나온 다음에 JP모건 체이스에서 CPI와 관련해 최종 이 금리의 목표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긍정적인 금융시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원래 이 CPI가 7.1로 나오기 전에 JP모건 체이스에서는 7.0과 그리고 7.2 사이를 기록할 가능성이 한 15%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그 15%의 가능성을 뚫고 7.1%가 된 것이고요. 이걸로 기준 잡았을 때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 최종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강세론적인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S&P 500 지수가 지금 기준에서 4에서 5%가량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펙에서도 긍정적인 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펙은 이날 이제 월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비오펙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량이 하루에 190만 배럴 그리고 내년에 150만 배럴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좀 유지하게 되면서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전달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한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원유의 수요 자체는 2.5에서 2.1로 살짝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살짝 내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오펙 산유국들의 이런 공급량 역시 1.9에서 1.5 더 내려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해서 더 내려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됐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의 이런 가격 상한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긍정적인 재료로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업종별, 섹터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전 섹터가 상승을 했고, 이날은 이제 필수 소비재 쪽만 살짝 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부동산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주들이 올라갔고요. 에너지도 유가 상승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통신업종이 약간 부진한 반면에 성장주들의 흐름은 괜찮았고요. 이날 제일 안 좋았던 게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되겠는데요. 뭐 약보합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업종 내에서도 다 내려간 게 아니라 혼조였습니다. 개인 소비 쪽에서는 긍정적이었고 식료품과 기호식품 쪽에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난 점이 하락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지만 일부 섹터에서는 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은 혼조된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T, 그리고 이쪽에 정유, 부동산, 이쪽은 굉장히 세게 움직였었고요. 그동안 시장의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헬스케어, 그리고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 쪽, 그리고 항공주를 포함한 놀자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IT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적게 오른 게 애플 0.6%고요. 가장 강했던 게 메타 플랫폼스 4.7%가 되겠는데요. 지금 메타 플랫폼스는 이제 미국에서 이 메타 플랫폼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중국의 틱톡입니다. 이 틱톡과 관련된 지금 금지법 같은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사수혜를 얻은 것이고요. 애플 쪽에서는 이제 앱스토어를 유럽에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유럽의 법안을 따라 다른 앱스토어도 허용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1% 올랐는데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가장 좋은 주식으로 좀 선정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구글도 메타 플랫폼스 비슷하게 올라갔었는데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조금 더 광고와 관련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즘 참 테슬라가 안 좋습니다. 어제 6% 밀렸는데 오늘 4% 또 밀렸습니다. 반발 매수세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이런 증가세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동차를 좀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트위터 인수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리고 12월에 공장 생산을 또 축소한다라는 것 자체가 큰 그림에서 좀 더 악재로서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투심이 좋았을 때에도 테슬라는 또 밀리는 흐름입니다. 그런 가운데 헬스케어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방어주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서 대부분 이런 의료 보험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1.3, CVS 헬스, 시그나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2, 3%의 하락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백신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발언 덕에 1.7% 올랐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날 무려 19% 이상 그야말로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피부암 임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제는 이 화이자의 백신 소식 때문에 눌렸던 게 모더나였었는데 개별적인 소식으로 바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부동산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리츠 이런 회사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에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을 받았을 때 결국에 이 내야 될 이자가 줄어드는,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렇다 보면 좀 더 이 업황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갑니다.
아메리칸 타워가 3.4%, 에퀴닉스 3.9%,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크라운 캐슬 3.0%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놀자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항공유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결국 이게 티켓의 가격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6.9%,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 4%,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역시 3%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자, 특징주로 테슬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말고도 또 악재가 있었는데요. CEO 리스크 때문에 지금은 다시 좀 회복을 했지만 장중에 시총 5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그야말로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지금 2년 전에 S&P 500 지수의 편입을 앞두고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넘겼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는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CEO가 경영을 소홀하게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또 전기차 수요까지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테슬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측에서는 테슬라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싼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악재가 계속 겹쳤습니다. 4% 밀리면서 16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유 사무실 업체 위워크입니다. 역시 현금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돼서 회사의 존폐가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2%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위워크가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올해 말 기준으로 원래 현금 보유고가 3억 달러 정도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1년 전에 비교했을 때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위워크 자체가 사업 모델이 건물을 미리 이렇게 렌트를 해서 그걸 공유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받는 게 사업 모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위워크의 이런 사업에도 타격이 입고 있고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시차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워크가 버티지 못하면 여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표명이 됐습니다. 이날 위워크 2.0%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도 장중에 그러니까 오후장에 CPI 발표하고 나서 팍 한번 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다 1%를 전후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날 또 유럽 개별적으로는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비치하고 딱 동일한 정도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10%, 전월 대비 0.5% 소폭 줄었다는 점. 여기에서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됐던 하루였습니다. 상품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3.1% 상승하면서 70달러 초반에서 75달러까지 올라옵니다.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지표가 그대로 여기에 다 반영이 된 모습인데요. 이날 75달러까지 올라갔고 천연가스도 계속해서 7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구리 가격도 1% 올라가게 되는데요. 역시 중국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규제 완화 소식 계속해서 좋은 호재로 반영되고요. 금값은 달러 약세에 1.7%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직격타로 맞으면서 9bp 하락한 3.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예상을 하회한 11월 CPI로 개장초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등 강한 오름세로 개장했던 오늘 뉴욕 증시는 오후 들어 내일 발표되는 FOMC의 결과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주가 지수들의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마감됐고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 IT를 비롯한 성장 업종과 부동산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예상을 하회한 물가 지표에 이어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감소시킨 또 다른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오늘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전미 자영업협회
NFIB에 따르면 11월 미국 소기업 낙관 지수는 91.9를 기록해 전달의 91.3보다 0.6포인트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90.4를 크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다소 완화되면서 전달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인플레이션이 사업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한 이들은 32%를 기록해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했고 실질 매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사업주의 순 비율은 전달보다 5%포인트가 상승했으며 향후 6개월 후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 사업주의 비율도 3%포인트가 상승한 가운데 연맹 측에 따르면 휴가 시즌에 접어들면서 소기업 사업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물가 압력은 여전히 높다면서 사업주들이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공급망의 혼란, 그리고 역사적인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면서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7.1%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둔화됐습니다. 예상치 7.3%를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7.1%를 기록해 예상치를 0.3%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CPI는 지난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5개월 연속 상승률 둔화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와 긴축을 해제하는 방향 전환의 목표치로 제시한 2%대 물가 상승에는 여전히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으며 올해 CPI 급상승을 이끌었던 에너지와 식품은 각각 13%와 10.6% 상승하는 데 그쳐 지난달 에너지 17.6%와 식품의 10.9%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한편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지수는 6%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6.1%를 소폭 하회했으며 전달 대비로는 0.2% 상승에 그쳐 예상치였던 0.3%를 역시 하회했는데요. 근원 CPI 내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3.3% 하락했던 반면 의료는 3.6%, 주거비는 7.1%, 교통은 14%, 의료 서비스가 4.4% 상승했으며 연준은 근원 CPI를 금리 산정의 세부 기준으로 더욱 주목하는 만큼 향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세부 내역 변동치를 더욱 신중하게 지켜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수입 공업품에 탄소 국경세를 물리는 탄소 국경 조정제, 즉 CBAM 도입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내년 10월부터 시험 도입에 들어가며 3, 4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CBAM은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제품 가격 경쟁력 등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서방 국가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탄소 배출량 등 탄소 배출 의무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이 배출량이 유럽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EU에서 배출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방어주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헬스케어가 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내려가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호재로 올라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이자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으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제약사 파이저의 주가가 오늘 1.8% 상승해 53달러 1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파이저가 다양한 약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코비드 모멘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47에서 전일 종가 대비 15%가 높은 60달러로 높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코비드 백신 사업 규모가 줄어든다 해도 파이저가 갖고 있는 약품 관련 포트폴리오가 우수하다면서 올해 1년간 파이저가 M&A를 통해 약품 파이프라인을 잘 보강했으며
내년에 출시되는 상용 신제품의 포트폴리오도 탁월하다면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며 포스트 코비드 시나리오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진화해 갈지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파이저의 포트폴리오 다양성이 낙관론을 가능케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11월 수출입 가격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5% 하락이며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고 레나코퍼레이션, 노드슨, REV코프, 트립닷컴, 웨버잉크, RCI 호스피텔러티 홀딩스, 스트림라인 헬스 솔루션스, 그리고 클린스파크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